떡볶이 와 좋습니다. 활기차. 또 크게 이제. 너무 추워서. 아 너무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. 회사 너무 추워요. 왜? 야, 난 히터 끄라고 말한 적도 없어, 알지? 자꾸 영상에서 여러분 회사가 너무 춥습니다. 야, 난방기도 있어요. 그것도 틀어요. 뭐 피부 건조해진다고 안 트는 거 아니에요? 카페가 히터 안 쓰고 보일러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오늘 다뤄볼 거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출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네, 일단 추출량에 대한 것들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드리기에 앞서서가 아니죠. 일단 추출량에 대해서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보편적으로 추출량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뭐 많이 추출하거나 적게 추출을 하거나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추출량을 만약에 증가시키게 되면 나오는 맛들은 뭐가 있을까요? 뭐 맛의 변화? 쓴맛? 쓴맛이 좀 더 대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추출량이 증가하다 보면은 커피의 성분들보다는 물의 성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가지고 농도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에스프레소 기준으로는 네.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가 에스프레소를 좀 많이 추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에스프레소가 뭔가 쫀쫀하고 진득해질 줄 알고 계시는데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총 성분의 양이 있어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앞전에 있었던 뭐 에스프레소에 관련된 뭐 정의나 그런 쪽을 보시면 아마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. 어쨌든 간에 최대 뽑을 수 있는 커피 성분량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약 한 30에서 뭐 34%다.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수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커피를 그냥 씻어서 지나가는 물들만 점점 차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어떤 커피냐 또 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커피 성분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커피가 있고 늦게 나올 수 있는 커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추출 변수라는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량이라는 것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방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추출량이 증가가 되면은 쓴맛과 그리고 약간 뭐 밍밍해지는 한마디로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보면은 뭐 바디감의 저하 뭐 이렇게도 좀 볼 수는 있겠죠. 네,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필 쪽으로는 약간 그쵸, 약간 뭔가 이제 뭔가 그 추출량이 많아졌을 때 쓴맛은요 일단 뭐 마우스필 쪽으로는 텁텁하게 찾아오긴 하지만 뭔가 가루약 먹었을 때처럼 쓴맛이 자극적이고 막 강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계속 남아요. 오랫동안 지속적으로. 그렇죠?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입자에서 오는 쓴맛들은 좀 자극적이면서 뭔가 미숫가루 같은 쓴맛들 그런 것들이 좀 찾아온다라고 하는 반면에 추출량이 너무 많았었을 때 쓴맛들은 기본적으로 입안에 지속적으로 오래 남는 그런 쓴맛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. 그거를 좀 참조를 해보시면은 아마 세팅하시는데 입자를 조절해야 될지 추출량을 조절해야 될지가 판단이 좀 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럼 추출량이 감소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변할까요? 아무래도 추출량이 적어지다 보면은 신맛들이 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옹알이를 시작하는 우리 매니저님이었습니다. 바디감의 강도도 좀 세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방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일단 신맛의 상승과 그 다음에 바디감의 증가, 한마디로 커피 바디감의 강도가 좀 세질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. 그러니까 역행한다라고 보면 돼요. 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입자 편에서도 그리고 도지약 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번 추출량 편에도 추출량의 증가, 추출량의 감소에 따라서 어쨌든 맛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. 그렇죠, 좋습니다.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출량을 잴 때 우리 샷글라스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. 맞아요. 보편적으로. 그러면 그 샷글라스를 이용을 하면은 사실 뭐 세팅의 편의성은 좀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 디게싱 값이 굉장히 추출량에 더 밀접한 역할을 끼치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추출량의 측정 방법은 밀리리터일까요? 저울로 측정일까요? 저울로 측정했을 때가 정확하죠? 맞습니다. 일단 저울로 측정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물은 일단 1g의 물과 한마디로 무게 1g과 부피 1ml가 같습니다. 에스프레소는 5ml가 나왔다고 해서 5g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단소들, 여러 가지 오일 성분, 그 다음에
뭐 여러 가지 화학물들 그런 것들이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좀 모호하니까 지금 일단 크레마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크레마층이라고 하는 부피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디게싱 지난번 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숙성 즉 디게싱에 관련에 의해서 일단 크레마층에 대한 부피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죠. 뭐 평균적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50ml의 에스프레소를 뽑았다. 그럼 평균적으로는 한 15g 정도 줄어들죠.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50ml 에스프레소를 뽑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5g이 보통 무게가 나왔대더라.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. 뭐 숙성이 정말 안 된 커피는 50ml 뽑았는데 25g은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반대로 숙성이 잘 된 커피는 50ml 뽑았는데 40g의 커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에스프레소라는 것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미리리터로 보는 것은 사실 불특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에스프레소 및 커피를 추출을 하실 때에는 저울을 이용을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해야 정확한 추출량에 대한 계산이 있을 수가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옆에 그냥 서 있어 주세요. 이쪽 패딩이 커 보이네요. 아, 이거요? 네네. 훔쳤어요. 훔쳤어요? 누구 거? 이사님 거. 아, 지금 수업 중인 교육이사님 거. 나한테 보일래? 좋습니다. 자, 일단 추출량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좀 준비를 했고요. 일단은 그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에스프레소 추출량이라는 것들, 자, 글씨는 항상 앞필입니다. 일단은 뭐 보시면 되고, 어전에 에스프레소의 추출량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X축, 여기가 Y축이 될 수가 있겠죠. 일단 기본적으로 X축은 뭐냐면은 추출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 Y축 같은 경우는 추출량이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안에서도 좀 몇 가지가 나뉠 수가 있는데, 일단 처음 추출되는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. 이때 추출량은 동일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커피의 고형 성분이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. 물에 녹으면서.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 성분의 양들은 줄어들고 물의 비중이 증가가 되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빨간색이 물의 부피로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나눠져 볼게요.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봤을 때, 제가 지금 좀 선을 약간 이쪽이 좀 커 보이는데 동일한 양이라고 볼게요. 여기도 10ml, 여기도 뭐 10ml. 지금은 이제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커피마다는 다 다를 수는 있다라는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10ml, 10ml, 10ml 총 30ml의 에스프레소를 뽑는 동안 평균적으로 앞쪽에 커피가 쏟아질 때 가장 고형 성분이 많이 뽑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그렇습니다. 그건 이제 실습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면 요만큼이 10ml의 물인데, 이 물 속에는 요 정도, 거의 뭐 한 80-90% 정도, 실제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커피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추출의 중반부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물의 양들은 좀 더 증가하게 되고 물 속에 녹아있는 커피의 양들은 더 줄어들게 되고요. 마지막인 쪽에 추출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은 많아지고 커피 성분의 양은 더 적게 녹아있는다. 그럼 이 이후에도 만약에 이 커피를 대입을 해봤을 때 또 10ml를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커피 성분의 양은 굉장히 적게 뽑힐 거고 물만 희석되니까 추출량을 점점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어떻게 된다?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디감의 농도가 떨어진다. 그렇죠, 맞습니다. 이제 뭐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이제 뭐 TDS 값이 떨어진다, 이렇게도 또 볼 수는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.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커피 처음 추출 때에는 지배적인 맛이 어떤 거였죠? 신맛이. 그렇죠. 신맛이 보통 주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복합성이 좀 강해지죠. 그렇죠.
농도는 어떨까요? 이 그래프를 방금 설명을 했지만 진해요. 농도는 가장 3단계 중에서는 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의 나오는 커피, 중반부의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신맛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지배적인 맛은 어떤 거였죠? 단맛이. 맞습니다. 단맛이 보통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. 근데 뭐 성분이 잘 안 나오는 커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중배전이다. 그럼 뭐 20ml 부분부터는 뭐 단맛이 첨가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더 약배전, 성분이 잘 안 나오는 커피다라고 보면은 30-40ml는 가야 단맛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입자를 어떻게 세팅을 했냐, 디게이션을 어떻게 바꿨냐에 따라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를 테스팅을 해보고 그 기준에 맞는 커피를 센서리적으로 판단 후에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? 추출량을 늘리거나, 그렇죠, 맞습니다, 줄이거나. 한마디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수정을 해줘야 된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당연히 농도는 여기는 중간. 그렇죠, 중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인 에스프레소의 세 번째 구간, 거의 후반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는 교육상 편하게 1번 구간, 2번 구간, 3번 구간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외워놓으시면은 보통 얘 커피를 세팅을 할 때 뭐 3번 구간을 좀 줄이자,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좀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타입입니다. 근데 뭐 그건 강의 스타일이니까 뭐 굳이 뭐 이 후반 구간을 3번 구간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. 자, 이 후반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떤 맛들이 지배적으로 나오죠? 쓴맛이 집에서 맞습니다. 이제 쓴맛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먹어봤을 때 농도는 연은 가장 연합니다. 센서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1번 구간, 2번 구간, 3번 구간을 동시에 먹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요, 다음에 실습 시간 때도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첫 번째 커피는 굉장히 꿀과 같은 정도로 뭔가 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, 두 번째는 평소에 우리가 먹던 에스프레소 농도 같은 느낌, 그다음에 세 번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진한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,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농도 정도였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ml에 대한 기준들은 그냥 예시기 때문에요, 어떤 커피든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커피든 간에 처음에 커피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라는 거, 그거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 후반 구간의 에스프레소를 그러면 자르면 무조건 안 써지느냐, 그건 또 아니에요. 일단 어느 정도 적정량이 있어야 밸런스라는 것들이 맞춰질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우스필적으로 떫음이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후반 구간들을 너무 안 받아도 또 너무 많이 받아도 그거는 안 된다. 그렇게 좀 이해를 일단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좋습니다. 더 추가적으로 뭐 해봐야 될 게 있었을까요? 아니요.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아니 수강 신청을 하시죠. 수강 신청 좋습니다. 자, 저희는 일단 뭐 SCA 자격증 수업을 하고도 있지만 일단 블랙그라운드 커피랜만의 이제 특유의 저희의 이제 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수업에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각 이제 직원들 또는 뭐 강사님들께서 일단 커피 경력들이 일단 뭐 프랜차이즈점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매장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경력이 있는 편입니다. 커피를 한 지 평균적으로 다 5년 이상씩은 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커피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들도 전달을 좀 해드릴 수 있고,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노하우들도 많이 전파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체계적인 매장 관리라든지 뭐 청소 위치 작성 뭐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 수강 시청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어떤 이벤트죠? 1회차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세요. 맞습니다. 일단 저희가 기초반 수업이더라도 좀 저희 블랙그라운드 커피랑 스타일에 맞게 일단 1회차 때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. 그 이론을 좀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. 그렇죠? 그래야 이제 커피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길은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,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쪼개져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회차를 들어보시고 내가 뭐 여기 수업을 들어봤을 때는 뭔가 얻어가 할 게 많을 것 같다, 그러면 이제 수강 시청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1월달은 마감이 됐죠? 네. 좋습니다.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시청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일단 추출량 에피소드 1편 오늘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2편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